네,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김광상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더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이 시각 한랭킹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각종 논란들과 의혹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 계시지만은 제가 모든 의혹들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받겠습니다. 행사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보는 걸 다 말씀드렸으니까. 네, 정준영 씨가 경찰 조사에서 또 나왔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. 보니까 정 씨는 음식점, 비행기 안, 호텔 이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을 이제 불법 촬영한 것 같아요, 평론가님. 지금 근데 이제 나온 기억을 지금 이제 나온 것만 경찰이 특정한 것만 16건 찍었고 네. 13건을 유포한 겁니다. 이 참여 있는 단톡방은 무려 23개. 그중에 16개 방에서 이걸 유포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. 지금 이제 이게 2016년 이전 것까지만 들어있어요. 그 이후 건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그 안에서만 해도 소위 황금폰 안에서만 해도 계속 새로운 지금 몰카들이 그러니까 이게 범죄죠.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정준현 씨는 네. 자기가 이렇게 유포하고 촬영했는 것도 몇 개 기억을 못하는 거죠? 몇 개 찍었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 경찰이 또 나왔다. 이게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제 발생한 일이냐? 네. 왜 이랬느냐?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. 예.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경찰이 이야기하면 또 나왔습니까? 하고 한숨을 푹 쉬는 상황이라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고 있는 모르는 것으로 거네요. 보여집니다. 네, 장희영 교수님. 네. 이러면 사실 몰카 중독인 것 같은데 저 흔히 보면 이제 길거리나 이런 데서 모르는 남성이나 이런 분들이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 난처하기도 하고 여성분들 입장에선 신고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. 해야죠. 난처한 게 네. 아니라 그거는 불법행위고요. 예. 그래서 당연히 여성들의 어떤 신체나 이런 것들을 몰래 촬영하는 게 네. 어떤 직접적인 성행위나 노출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다리나 어떤 걸 찍든 간에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요. 근데 우리가 주로 이렇게 몰카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관음증이라는 단어를 예.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사실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인과 좀 다른 경우에 노출되어 있었고 심지어 본인이 여러 여성들과 한 여성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여성들과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영상으로 찍어서 본인들이 보고 이러는 사람이 과연 모르는 사람들의 몰카 그것도 비행기 안에서 어떤 여성의 뒷모습이라든지 지나가는 여성의 옆모습 이런 것 자체도 과연 가능할까 이 정도 생각해서 일부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관음증을 넘어서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성도착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게 맞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. 더 심하게는 성가학증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 예. 중에서는. 그래서 정준영 씨의 이런 전체적인 행위를 봤을 때는 제가 봐도 단순한 관음증을 넘어서서 좀 저는 가학까지는 아니어도 성도착증 정도까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. 예, 분명히 만약에 이제 유죄가 명확해진다면 치료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경찰서에 구속된 수감됐던 정준영 씨가 어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. 그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. 증거인멸 조작 시도하셨습니까? 유흥업소가 경찰 유착 의혹 제기했는데 각주가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? 피해자들 다시 갈 수 없으세요? 전인성 해외 자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조사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십니까? 네, 보셨는데요. 이 변호사님, 이 정준영 씨가 경찰 유치장에서 이제 수감을 됐을 때 만화책을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만화책이 있을 수 있는지가부터가 궁금해요. 유치장에서 그걸 볼 수가 있나요?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만화책 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만화책을 생각하는데
원래 이제 유치장에 만화책이 없어요. 네. 없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유치장 자체도 환경 개선이라는 그러한 좀 해야겠다. 그래서 이제 만화책도 이제 건전 만화가 있을 거, 또 불량 만화가 있을 수 있고, 또 뭐 그 중간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유치장에서 이제 건전 만화를 비치하는 유치장이 있어요. 건전 만화? 그렇죠. 건전 만화는 그런 점은 뭐 어떤 어떤 거예요? 계도를 한다랄지, 네. 뭐 그런 만화라고, 그 다음에 뭐 어떤 법적인 걸 설명하는 만화가 있을 수 있는데, 지금 여기서 보고 있던 만화가 그런 만화인지,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외부에서 만화를 넣어줄 수 있거든요. 아, 그러면- 만화책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? 그렇죠. 뭐 구치소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네. 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화책을 보고 있다랄지 무협지를 보고 있다든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네. 그 책 자체가 아주 뭐 법적으로 수위를 벗어난 거랄지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유치장에 있는 사람한테 넣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화책을 본다는 얘기가 건전 만화는 뭐 사실 한정도 있거든요. 몇 권. 그건 사실 재미가 그렇죠. 없죠. 네.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개도적인 만화를 과연 봤을까? 그렇다고 하면 유치장 내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니까 외부에서 만화책을 넣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이게 뭐 반성을 하기도 모자라서 만화라는 게 보통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그렇죠. 때 즐겁기 위해서 보는 책이라는 부분에서 이것도 뭐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정준현 씨는 전에도 2016년도에도 기자회견을 하러 가는데 네. 이제 여자친구가 고소당해가지고 결국 무혐의는 받았지만 그때도 주위 사람한테 죄송한 척 하고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사실 유치장에 있으면서도 이제 본인의 어떤 죄를 달게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일단 뭐 본인이 일단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다 자기가 뭐 원래 상태로 제출한 걸로 했지만 결국 그 중에 한 대는 초기화시켰단 말이에요.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금 촬영한 걸 보면요. 뭐 비행기 안, 영화, 음악, 음식점, 뭐 아주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.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시간을 보면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네. 그것은 이제 몰래카메라라는 거를 예. 분명히 찍는데 상대방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짧게 했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몰래카메라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한 번을 그치지 않습니다. 선택적으로. 그렇죠. 저는 한 2만 장까지 찍은 사람을 봤어요. 근데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 출연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중에서 농도가 짙은 것만 처벌하거든요.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이제 습격이다.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조금 더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평론가님 보면 가수 이제 승리 씨가 네.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 전면 부인을 맞습니다. 해왔잖아요. 그런데 또 다른 게 휴대폰을 버려라, 네. 휴대전화를 버려라고 말을 해줬다라는 게 또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정준영 씨가 유치장에서 지금 만화를 본 정도는 그 안에서 이제 소일의 문제이고요. 과연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 이 문제가 있지만 이건 놀라운 장면인 게 승리 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고 받았습니다. 정준영 씨는 처음에 인정했어요. 미국에 있을 때. 네. 들어와서 휴대폰 다 제출했다. 증거를 제가 인멸하지 않았다. 그러고 정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조사받고 처벌받겠다 그래서 태도는 승리 씨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. 승리 씨가 이 보도가 처음 시작되자 휴대폰을 모두 바꿔 네.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. 정준영 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LA에서 지금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 중이다.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지에서 자신의 폰을 버리고 유기했어요. 그리고 새로운 폰을 만들어서 들어온 겁니다. 제출한 최신 폰은 불과 개통한 지 2주밖에 안 되는 새로운 폰. 그리고 황금폰은 2015년, 16년에 이제 불법 자료가 들어있는 폰. 네. 그 사이에 폰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사이에도 폰을 여러 번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최근에 쓰던 폰은 유실된 거고 그 이전의 폰 하나가 공장 초기화된 상태로 냈으니까 추가 범행이 드러날 수 있는 이 디지털 디바이스들은 폐기했다. 이거는 증거인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승리 씨는 얼마 전 지난주죠. 예.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불법 촬영 영상에 대해서 이 대화방에 있는 멤버들을 말리기까지 했다. 네.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. 또 나오는 게 이 동영상의 부분에서도 또 경찰의 조사 결과, 수사 결과
유포한 혐의가 또 나오기도 맞아요. 했었죠. 그게 추가로 지금 네.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준영 씨 전화기 안에서 워낙 불법적인 특히나 성적인 동영상이 나오면서 같이 대화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갈 것 같으니 아마 승리 씨가 휴대폰을 다 버려라 이렇게까지 이해를 할 수는 있었는데 게다가 승리 씨가 인터뷰에서 다소 본인이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동영상 같은 거 올리지 말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단체 대화방에 그 문자가 없을 뿐이다. 내가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준영 씨가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근데 정작 본인도 이렇게 유통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어떤 여성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단톡방에 같이 공유한 사실이 지금 추가로 드러나면서 네. 아니 다른 사람들 말렸다고 했다면서 본인이 올렸다라는 게 과연 앞뒤가 맞느냐 이런 비난이 또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. 승리 씨가 보면 또 거짓말을 한 게 좀 나타난 게요. 이제 얼마 전에 했던 그 말씀드렸던 인터뷰 중에서 자기는 버닝썬에서 월급만 받고 워낙 좋아했던 디제잉만 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추가로 나온 게 변호사님 버닝썬 최초 투자자라는 의혹이 또 나왔거든요. 그럼 더 이제 확대된 거 아닌가요? 근데 계속 거짓말하고 있던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입장문을 냈어요. 그래서 네. 마치 뭐 그 성매매가 됐건 경찰 유차 다 장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설립 자금의 최초 투자자라는 걸 이제 경찰이 밝혀냈는데 설립 자금이 24억 5천만 원 됩니다. 예. 그 중에서 그 버닝썬에 위치한 그 호텔에서 한 절반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. 네. 그리고 그 절반은 이제 승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생일 파티과 관련된 뭐 린사모라는 한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입에 많이 오르내리잖아요. 예. 그 사람과 같이 투자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. 특히 그 중에서 2억 한 2,500만 원 정도가 승리가 입금한 것이 드러났거든요. 그러면 이건 반드시 투자자로 볼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제 거짓말에 이렇게 자기는 뭐 500만 원만 받고 DJ를 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.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성매매 관련해서도 부인을 했었지만 지금 아까 우리 동영상 관련해서도 나는 오프라인에서 이걸 말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아주 지능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말렸다고 하면 이건 말린 것이 드러나잖아요. 예. 근데 오프라인에서 말렸다고 하면 그랬었나지 알 수가 없죠.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입장문을 내고 막 하는 것 전체를 보면 너무나 이 어린 친구, 이제 30대 된 친구가 너무나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막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게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그런 문제가 거는 있다고 봐요. 뭐 전문으로 이제 변호사, 즉 변호인 쪽에서 조언을 받고 했을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 반성하고 있다고 항상 하잖아요. 네. 뭐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네. 너무나 이게 뭐 아주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. 정확한 뭐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이 명확한 부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찰은 수사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수 승리 씨에 대해서 승리 씨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, 변호사? 근데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승리 씨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인 걸 지금 발견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일단 성매매 자체는 카톡에서 있었지만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랄지 결정적인 참고인이 있어야 하거든요. 예. 근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고,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뭐 사진 한 장 찍어서 남이 찍었다는 걸 유포했다는 거. 그것도 성폭력 관련된 범죄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지만, 그거 하고, 그 다음에 뭐 몽키 뮤지엄과 관련해서 일반 음식이 허가받고 유흥음식을 했다는 식품위생법 위반. 예. 그 정도만 확실하지, 나머지 뭐 코카인을 흡입했다랄지, 아니면 또 팔당원에 가서도 뭐 성매매를 했다랄지, 여러 가지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네. 아직 경찰의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영장을 청구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성매매 관련돼서도 유의미한 증거를 지금 확보를 했다, 이렇게 경찰 쪽에서 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져야지 승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겠죠. 네. 이렇게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이 또 다른 연예인이 있습니다. 가수 최종훈 씨인데요.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였죠. 그런데 어제 9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. 귀가하는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. 음주운전한 날 동승자 누구였습니까? 단톡방에서 1,000만 원 언급했는데 정확히 얼마 건네려고 하신 거예요? 인정하십니까? 골프장에서 돈 무한했습니까?
네, 최종훈 씨 경찰 유착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윤모 총경 이게 경찰총장이라고 네. 알려진 그의 부인과도 골프를 쳤다고 이제 밝혔었는데, 네. 근데 저 약간 좀 진술이 엇갈리는 것 다 같아요. 엇갈립니다, 지금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승리나 정준영에서 빠져 있었던 게 예. 경찰과의 유착 문제지 않습니까? 예, 예. 최종훈 씨에게 이 질문이 지금 던져졌어요. 심지어는 음주운전 단속 받을 때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 원 주고 무마하려고 했다. 자신은 무직이라고 속여서 연예인인지 몰랐을 것이다. 경찰은 알았다고 뒤늦게 나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 단톡방에서는 1,000만 원 주고 내가 이 무마를 시도했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합니다. 죄의식이 없는 거죠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과 유착이 어느 정도냐. 골프 쳤다고 인정을 했습니다. 네. 예. 그런데 이 윤총경과 그 부인도 같이 쳤다. 네, 지금 화면에 네. 나오고 있죠. 윤총경은 지금 저 부인과도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근데 어제 윤총경 부인이 부인은 조사를 받았다는데, 말레이시아 주재원인데 국내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연예인과 골프 친 사실은 없다. 최종훈 씨를 통해서 공연표를 받은 건 인정. 예. 그리고 이제 박한별 씨는 지금 유 대표의 부인이잖아요. 네. 골프를 처음에는 자신 남편의 일을 몰라요 그랬다가 같이 골프 쳤다는데 그랬더니 골프는 쳤지만 누군지 몰랐다. 자, 반나절 골프를 쳤는데 남편의 손님인데 누군지 아예 몰랐다. 이것도 좀 또 의혹이 남는 대목이라 네. 이 대목에 얽혀서는 경찰 유착 꼭 밝혀져야 되는데요. 말이 지금 다 다른 상황입니다. 네, 김 변호사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. 사실 최종훈 씨 문제가 경찰 유착 관계가 밝혀진다면 더 파급력이 있는 사건 아닌가요?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최종훈 씨에 대해서 이제 몰카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느 인정이 되고 이제 특정이 됐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경찰이 영장 청구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. 보이고,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경찰 유착 관계죠. 네. 일단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200만 원을 뇌물로 주려고 했다. 이건 이제 확보가 된 상태인데 또 단독 카톡방에 이제 1,000만 원 얘기가 나와요. 예. 그래서 지금 그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도를 막은 게 있잖아요. 그럼 네. 보도가 막은 거 관련해서 과연 1,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지 또 얼마를 지급한 것인지 그 부분이 나오면, 그 혐의가 나오면 아마 불법 몰래카메라와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, 네. 과연 이제 그 부분에서 최종훈 씨가 지금 수사를 9시간씩 아주 굉장히 오래 받고 있잖아요. 그것은 경찰이 뭔가 포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. 네, 알겠습니다. 계속해서 승리 씨와 관련된 소식은 다음 주에도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듭니다.